야, 6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갔다, 그죠? 그리고 500만 원을 보는 사람은 그럼 얼마냐? 연봉 6천 원인 사람은 월 416만 원, 84만 원을 떼갔네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점점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떼가는 세금도 덩달아 높아진다. 60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월 488만 원, 112만 원 정도를 떼가네요. 7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떨까요? 558만 원, 약 140만 원 정도를 떼가네요. 연봉 1억은 도대체 얼마 받냐? 실수령액으로 보니까 월 6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연봉 1억이면은 우와 할 만한 금액인데 저 정도면은 뭐 임원들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야? 근데 실수령 금액은 어떤가요? 650만 원. 생각보다 작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어서 대한민국 근로소득순위도 한번 봅시다. 이 표에서 보시면 연소득이 1억이 넘어갔을 때는 상위 몇 퍼센트다? 6%. 상위 20%는 얼마냐? 6천만 원 정도 받으면 상위 20% 안에 들 수 있네요. 그럼 5천만 원은 얼마인데? 약 26%.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봉으로 아까 얘기했던 3,600만 원 정도 되면 내가 상위 몇 퍼센트의 소득자가 될까? 40%라고 합니다. 딱 절반인 50%거든요, 그럼. 연소득 3천만 원 정도 되면 한 50% 정도 되는 사람인 거죠. 평균이 되겠네요. 근데 여긴 조금의 함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5,175만 명이라고 한다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통계청에서 자료는 가져와 봤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약 2,6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비노동 인구는 약 2,100만 명입니다. 이 비노동 인구는 누구냐?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일하지 못하는 노인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해당 인구로 포함하면 약 2,100만 명.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인구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약 475만 명은 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 분들 또한도 인원이 많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작다, 그죠? 그럼 이 50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약 1% 정도 되는 이 최상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인스타나 매스컴에서 부자로서 나오는 역량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이 많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다? 세상에 절반 조금 넘는 인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근로소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돈을 벌고 있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크다 작다? 크지 않다. 이어서 평균 그럼 소득, 평균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꼴등부터 1등까지 줄을 세워서 평균을 내다 보면은 이 평균의 함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평균 소득이거든요. 상위 아까 1%, 2%, 10% 안에 있는 인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 돈을 다 평균을 한다면은 평균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것이 아닌 진짜 중간값, 우리나라 소득자의 진짜 중간값의 소득은 얼마인고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2023년에 연령별로 평균 월급과 중위평균 월급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이 평균이고요. 오른쪽이 중위평균인데 여러분들이 취직하는 25세에서 29세 정도 나이에 보니까 평균 임금이 3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진짜 중위평균은 얼마냐? 250만 원이 되겠고요. 최고로 많이 벌고 있는 나이가 언제냐? 40세에서 44세가 피크입니다. 피크. 하장 많이 벌 때 그때 보니까 500만 원이 평균인데 중위평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40만 원 정도가 진짜 평균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도 세금을 떼고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세전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세금 몇십만 원을 떼면 더 작겠죠. 좀 그런 건 좀 각설하고 아까 첫 번째 제가 대학교를 정하고 왜 정했냐? 취직하려고요. 취직은 왜 하려고 하냐? 돈 벌려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왜 벌려고 하냐? 결혼하고 집 살려고요. 이제 집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한 5억 정도 되는 집을 마련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44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받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 한 40만 원 뗐다 치고 월급을 400만 원 실수령을 했습니다. 차값으로 30만 원이 나가고요. 차량 유지비로 또 20만 원이 나가고 식비로 40만 원, 폰 관리비 10만 원, 용돈 경조사비 20만 원, 그리고 옷도 좀 사야 되고 저 좀 꾸며야 되잖아요. 또 한 20만 원 나간다 생각하고요. 진짜 아끼고 아껴서 얼마 남았어요? 250만 원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5억 집을 사는 데는 250만 원 가지고 계산해보니 얼마나 걸리냐? 약 17년이 걸리구나. 야, 이 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애가 없어야 되고요. 결혼을 안 해야 됐고, 빚도 없었어야 됐고,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야 17년 만에 5억짜리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심정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성공한 분들은 좀 다를까? 제 주변에 이 성공한 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니까 이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좀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전 회사에 있었던 종군당의 대표이사 사장님입니다. 김영주 대표이사신데 제가 이분을 회사 생활하면서 딱 2번 정도 술자리 회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요즘 딸 얼굴 제대로 본 지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예? 3개월? 무슨 말씀이신? 아, 퇴근을 새벽에 해. 그리고 출근도 새벽에 해. 그러다 보니까 딸 잡는 모습만 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거기서 쇼킹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고, 그 다음 사회적으로도 연봉 2, 3억 이상 되는 되게 명예, 능력, 모든 걸 갖추신 분이었거든요. 실력도 갖추시고요. 모든 직원들의 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오라벨이 너무너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거죠. 아, 명예랑 돈과 이 모든 걸 가진 분들도 워라벨이 안 좋을 수 있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워라벨과 돈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워라벨 그리고 이 돈 어떤 걸 좀 더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병행을 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좀 워라벨에 좀 더 쏟아져 있나요? 아니면 돈에 치중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 선택하신 이후에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스텝 2, 두 번째 주제로 가볼 텐데, 제목은 초이스, 선택이라고 지정해봤습니다. 직업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알바몬과 잡코리아 자료를 좀 제가 오늘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이 직장인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다시 대학생이 되면은 알바를 하실 건가요? 86.2%가 알바를 할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알바 하고 싶은데요? 영화관 알바가 1등, 2등이 놀이공원 알바, 3등이 근로장학생, 4등이 사무보조 알바, 5등이 관공서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알바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대학생이가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전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어라. 알바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용돈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남들 알바할 수 있는 그 3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학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쓰임새가 있는 시간을 써보자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부모님의 경제력인 부분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알바해야죠. 그래서 알바를 하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편의점과 PC방 대 에버랜드와 CGV 알바. 사진을 몇 장 가져와 봤는데요. 보니까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사진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조금 더 자기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혼자 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죠. 이어서 에버랜드 알바 사진을 볼까요? CGV 알바 사진도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편의점과 PC방 그리고 에버랜드 CGV. 여러분들은 어떤 알바를 하고 싶나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나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라면, 아니면 인사 면접자라면, 면접관이라면,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뽑고 싶나요? 3년 동안 PC방에서 일하는 사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3년 동안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사람, CGV 미소지기로 일하는 사람. 뭔가 에버랜드는 CGV 쪽이 뭔가 활발할 것 같고, 조금 잘 웃을 것 같고,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커리큘럼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말도 좀 잘 들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나요? 제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롯데백화점 인턴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겪었던 사례인데 30명이 뽑혔습니다. 그 30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공대생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 나머지 이 29명이 모두 문과생이었어요. 이 문과생은 중에서도 딱 한 명이 기억이 남는데 그 친구는 롯데 계열사에서만 5년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면접관이라면 5년 알바를 롯데에서 해본 친구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롯데 계열사에서 알바 안 해본 저를 뽑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롯데 알바를 꾸준히 해온 친구를 뽑는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과연 알고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연찮게 일을 하다 보니까 롯데 계열사에서 일했는데 마침 취직할 때 돼 보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됐다 안 됐다? 큰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바를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똑같은 시급 10,000원 받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다? 천지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CJ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열사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일한 직원에 대한 면접의 플러스 점수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그리고 2학년 어떻게 알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똑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업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편의점 알바 시급 1030원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아, 사장님, 이제 경력을 제가 좀 오래 쌓았어요. 1,000원만 시급 올려주세요. 할 수 있죠. 내가 일한 게 어딘데요. 사장님이 답변합니다. 아, 그래. 땡땡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시급 1,000원 올려줄게. 1,000원이 뭐야? 2,000원도 올려줄게. 하지만 사장님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이거 새로 뽑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편의점에 일을 할 때 3년을 일한 직원 물론 잘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2주 정도만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업무 프로세스가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하는 일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가치를 높여서 나를 대체 불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편의점 알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바하는 것이 아니라 매대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내가 알바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끌어올렸단 말이죠? 나중에 자소서 한 줄도 쓸 수 있을 뿐더러 사장님의 눈에 띄겠죠. 이 친구 너무 괜찮은데? 시급 올려줘야지. 이 친구는 놓치면 안 될 인재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재학 중 한 1, 2학년쯤이었어요. 갑자기 내가 술 먹고 놀았던 그 술집 사장님이 야, 너 식당 매니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월급 250에서 300만 원 줄게. 야, 연봉 3,500에서 400만 원, 4,000만 원 줄게. 갑자기 좀 혹하죠? 야, 저거 받아서 좀 대학생활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휴학 한번 하고 해봐?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과연 그 식당 사장이 오랫동안 그 사장 일을 할 수 있을까? 식당이 과연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실직자 되죠? 사장님이 오너입니다. 직원은 몇 명 안 되죠? 그럼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갑 오브 갑질을 또 하실 수가 있죠. 잠깐 나와줘. 나가야 됩니다. 이거 좀 도와줘.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하지 않으면 사장님께 잘 보이지 않으면 잘리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이 가게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다음 가게를 갔을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정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경력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한 두 사례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키우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용사라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도배를 하시는 이런 기술자분들이 처음에는 비록 급여를 작게 받을지라도 점차 성장해서 경력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예시를 하나 들어본 거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업의 선택에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행동, 액션이라는 세 번째 스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나 어른이 아니면은 회사의 선배님이 얘기를 할 때 뭔가 조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꼰대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선배가 하는 말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으로 또 행동으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또 성취를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볼 봄직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단방에 한기를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토대로 또 성취한 것들로만 얘기하면서 자극, 터닝 포인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거를 꼭 다시 하고 싶나요?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나요? 안 해서 후회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학생들이 뽑은 거고 직장인들은 노란 색깔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결국 직장의 85.7%가 학창시절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1위가 해외여행, 2위가 연애라고 하네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 꼭 해외여행을 가보셔야 되고 연애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뭐가 있냐? 전공 공부도 하라, 자격증도 따봐라, 학점관리 제대로 해라, 그리고 대외 활동하라. 마지막 어학연수도 가보고 워킹홀리데이도 가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안 했을 때는 여러분도 직장 생활했을 때 후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럼 저는 대학교를 어떻게 생활해 봤을까요? 저도 역시 대학교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단기 어학연수로 필리핀에 가서 어학연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고, 거기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한 달 이상 해외 생활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술 먹는 사진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라카이도 가기도 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라카이에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때만한 인연들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때의 추억이 너무 컸고 그 큰 추억들을 계속 추억 발휘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고 돈은 있고, 학생들은 반대로 뭐다?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영끌 하셔가지고 해외여행, 그리고 이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꼭 참여하셔서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제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살다시피 하면서 또 대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요거는 또 신입생들과 함께 푸드파이터 대회 나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1등도 나오고 저는 2등 했죠. 2등 해서 상금도 받았던 기억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자소서 한 줄씩을 쓰게 된 거거든요. 이어서 또 가져온 주제는 2.47에서 4.26.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 학점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워낙 놀다 보니까 학점이 안 좋았고 과탑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탑 보정기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전공 학점을 여러분들은 지금 한 18학점 정도 듣고 계신가요? 아마 공부학번이 화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본이 20학점이었고 조금 학점을 잘 받았을 경우에는 3학점 더 듣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23학점 꽉꽉 채워들었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채우기 시작했고, 퀴즈 레포트 절대 안 빠지고 했고요. 방학 때도 놀지 않고 계속 전공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학점 대체제가 있었거든요. 이 자격증을 따면.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대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점을 계속 높여서 결국엔 꽈탑 이뤄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아까 직장인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도 하나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자소서 또 한 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어서 이건희 회장님의 말을 한번 인용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이제 좀 잠올 때 됐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변한다고, 변했다고 말만 하면 믿겠는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한다는 말도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말만 들어서 또 말만 해서 뭐 하겠냐 이거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 번째 로또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로또 당첨이 됐어요. 몇 등이 됐을까요? 6개 중에 5개를 맞췄습니다. 3등입니다, 3등. 금액이 클 줄 알았는데 13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딱 하나만 더 맞췄으면 제가 1등으로 해서 한 17억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죠? 3등도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0.002%인가 3%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농협에 가가지고 제가 130만 원을 수령을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로또를 샀기 때문에 당첨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때 사실 새해 꿈을 꿨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욕조에 제가 똥을 한 바가지 싸가지고 채우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문을 여셔가지고 짬에서 깼는데, 꿈에서 깼는데, 그래서 3등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논외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제가 롯데백화점 인턴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오픈을 할 때 10시가 되면은 저렇게 앞에 모여서 인사를 하는 오픈 세레머니라는 개장 인사를 드리기도 했고, 물품보관소, MVG 라운지, 사은행사장, 안내데스크, 유모차 대여소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는데 물품보관소에서 쇠치기를 하거나 중구난방으로 줄을 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사은행사장 가보니까 바리게이트도 쳐져 있고 발바닥 자국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줄 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거 물품보건소에서도 똑같이 하면은 분명히 도움되겠다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바리게이트도 설치하고 나중엔 추후에 사진은 없지만 발바닥 자국도 다 만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백화점에서 여름이었는데 제가 일한 시기가 직원의 만족도가 고객의 만족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좀 웰컴 드링크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시원한 음료들을 고객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백화점 직원들에게도 서비스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POP라고 해서 매장별로 7월까지 얼마 이상을 사면 사은행사에서 얼마를 줍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7월 말이 됐음에도 안 없애고 8월이 됐음에도 안 없애고 그대로 두고 있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없애세요, 치우세요, 다 안내를 드렸고요. 퇴근할 때도 그냥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있는 조명이 꺼진 데는 없는지 다 말씀드려서 보수 조치하였고요.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냥 인턴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았냐, 그에 따른 결과가 왔거든요. 제가 이 30년 중에 대표로 뽑혀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도 실리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롯데백화점 대표이사의 상장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이 또한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면 얻어가지 못할 상장이었고 신문 기사였겠죠. 이것도 역시 이력서에 한 줄을 쓸 수 있었고요. 이어서 퍼시스라는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첫 번째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가구 회사 우리나라 1등입니다.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룸, 시디즈, 데스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이 회사 자회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퍼시스가 엄청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처음에 이력서를 쓰고 들어가게 된 스토리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 채용 설명회를 제가 참여를 했을 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모의 면접을 보게 되면은 좀 잘 본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겠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모의 면접 봤죠. 가니까 부산지사장이 있더라고요. 부산지사장이 설명을 해줍니다. 면접을 딱 봤어요. 성욱 씨,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자소서도 이렇게 조금 보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네요. 라는 피드백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력서를 막 열심히 썼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서류가 통과가 됐어요. 야, 부산대학교 채용 설명회에 한번 가길 잘했다. 다른 학교라도 갈만하죠. 저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퍼시스 본사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어떤 회사인지도 궁금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뭔가 얻어내고 싶었거든요. 내 면접에 히스토리 하나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사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시하는 데도 가봤고요. 인증샷도 하나 남겨봤습니다. 퍼시스에 가서 그럼 뭐 했냐? 1층 가니까 로비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 커피숍이 직원들이 공짜로 이제 커피를 먹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선배들을 만나서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퍼시스에 지원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후배입니다. 선배님의 좋은 기운 받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선배님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십시오. 선배님 이 노트에 응원의 메시지 하나 써주십시오. 선배들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열정적인 분 처음 본다고 꼭 후배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도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더 큰 에너지를 얻고 뭔가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층에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2층에 뭐 있나?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 회의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회의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리번 되고 있으니까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부산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 면접자인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직원들 면접 중이라서 죄송하지만 내려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부산 와서 다음 주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면접장을 딱 가보니 이게 웬걸? 왼쪽에 계신 분은 1차 면접을 봤던 그때 부산지사장님.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그때 저한테 올라오시면 안 돼요 했던 인사 직원이었어요. 인사팀 직원. 3명 중에서 2명이 제가 아는 직원이었던 거죠. 제가 그럼 면접을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합격했겠죠. 이력서 통과됐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 가는 게 좀 12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쓰고 올라간 것이 누가 보면 바보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면접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 부경대 동문회 에피소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 동문이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취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견기업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찾아갔대요. 근데 그 중견기업에 갔더니 당연히 맞겠죠?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 중견기업에 가가지고 인사팀을 만나서 이 회사를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가 궁금했던 거죠.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2번 찾아가니까 만나줬대요. 그래서 인사팀장이 만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뭐가 궁금합니까? 얘기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인데 이 회사를 꼭 가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채워가야 이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나요? 이런 자격증을 먼저 따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땄어요. 겨울에 또 찾아갑니다. 팀장님, 이 자격증 땄습니다. 또 추후에는 어떤 걸 하면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런 어학 성적은 좀 이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학 성적을 땄어요. 또 찾아갑니다. 이거까지 맞췄습니다.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취직이 안 된다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떤 투자 방법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나요? 직접 몸으로 부딪혔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3학년 때부터 2년 동안 우리 회사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눈에 보인 면접자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소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취직을 하려고 했던 사람과 누구를 뽑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열정이 있는 이 부경대 동문 이 친구를 뽑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 하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대학교 때 합격했던 회사들이고 이어서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해본 사람은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번 듣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재는 선배님은 도대체 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열심히 살고 있나요? 저는 현재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또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강의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계속 꾸준히 참여하면서 후배님들에게 좀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우수상도 한번 최우수사원도 돼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지인들의 결혼식 사회도 제가 한 17번 정도 이렇게 결혼식 사회도 보게 됐거든요. 선배 그냥 좀 안주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어서 저는 오츠카라는 일본 회사를 왔지 않습니까? 외국계로. 제가 국내사인 정군당에 다니다가 외국계로 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디벨롭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인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7번째 만에 취직한 거예요. 이직을 한 거예요. 얀센 미국 회사 떨어졌죠. GSK 영국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 떨어지고, 에브비 미국 회사도 떨어지고, 룬드백 덴마크 회사 떨어지고, 쿄아기는 또 일본 회사도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다고 끝냈을까요? 여기서 최종 면접도 간 경우도 2번이나 있습니다. 결국엔 두드리다 보면요, 될 때까지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좌우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똑같이 살고 있다면 내일이 바뀔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조금은 달라져야 내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뭔가 자극이 왔나요? 아니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시작점, 스타트 시작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무궁무진하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극이 됐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걸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1시간가량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